영화가 끝날 때까지 팝콘을 못 먹고 나왔다는 영화, 그나마 먹었다는 사람들은 녹여 먹었다는 그 영화. 오늘 팝콘각 액신에서 다룰 영화는요, 콰이어트 플레이스입니다. 기대 1도 없이 영화관 가서 봤던 기억이 생생한데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고 돌아왔었거든요. 여기 나오는 남자 배우랑 여자 배우랑 실제 부부죠. 감독이랑 배우가 부부 관계인 경우가 있는데 폴 W.S. 앤더슨, 밀라 요코비치, 스필버그, 케이트 캡쇼, 김태용, 탕웨이. 만약에 내가 영화 감독이고 와이프가 배우야, 연기를 못해. 그리고 저 같으면 너무 난처할 것 같거든. 집에 가서 싸운다고. 공과 사가 섞여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스리야. 내가 감독을 잘못했지. 미안하다.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개봉 당시에 상당히 웃긴 댓글들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팝콘을 녹여 먹었습니다. 피임의 중요성. 영화를 본 사람들이 좀 공감할 것 같은데, 못이 튀어나왔으면 정리를 좀 하자. 괴물보다 못을 더 무서워하는 민족입니다. 왜 폭포 옆에 집 짓고 살면 되잖아. 사람들이 약간 천재야 보면은. 크리처 무비라고 하면 특정한 존재나 괴물을 뜻하는 크리처랑 영화를 합친 말이죠. 쉽게 말해서 괴물 나오는 영화입니다. 넓게 보면 외계인, 힘센 동물, 좀비, 악마, 귀신 이런 거 다 포함시키기도 하거든요, 요새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가장 크리처 하면 떠오르는 거는 에일리언, 트릭스, 주로 실험을 통해서 탄생되거든요. 핵실험하고. 실험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나는 크리처 생각을 해보면은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상한 괴물들 거기 다 나온다고. 유년 시절에 제 꿈속에 엄청 많이 등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루는 영화가 괴물 중에서는 저는 원픽입니다. 괴물 디자인을 딴 거 모를 거 너무 잘했어. 비주얼 보면 진짜 무시무시하잖아요. 온 몸이 막 고막으로 덮여있는 느낌이야. 특히 그 소리 듣는 곳은 약간 전복 껍데기 같이 생겼거든요. 얘가 또 소리만 듣는 애잖아. 이게 달팽이관을 좀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영화들 보면은 사실 괴물들 너무 징그럽게만 만드는데 콰이어트 플레이스 속의 괴물은 이유 있는 징그러움이다, 기괴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속의 괴물은 굉장히 이전에 못 보던 독특한 오디오를 통해서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는 데 일조를 한 것 같고요. 들어보면 딱따구리 소리 나고, 그 전에 못 들어본 소리이기 때문에 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호랑이처럼 어흥 이러면은 없어 보인다고, 한마디로. 공포 영화나 괴물 영화에서 이제 오디오 사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영화 괴물 같은 데서 괴물 소리는 실제 배우 오달수 씨가 연기를 했다고 하죠. 또 주라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룡 소리를 내는데 사자랑 코끼리 소리를 섞어서 냈다고 하죠. 크리처 무비에서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방식들이 옛날부터 아주 많았었는데, 바로 괴물을 바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동안 보여주지 않거나 영화 내내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관객들이 공포감이 대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 이게 괴물이 어떤 애인지. 계속 상상을 하게 되고. 가장 생각나는 고전은 주라기 공원이거든요. 물잔 속의 그 파동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서스펜스를 내는 영화죠. 콰이어트 플레이스 얘기를 하면은 영화 오프닝에서 막내 아들한테 이제 영화 초반에 달려오는 그 괴물은 한 0.001초 나오거든요. 그 모습을 잠깐 드러내죠. 그 충격과 공포를 관객들한테 안겨주고 호기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본 게 뭔가 싶잖아요,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오소리 같은 동물을 낚아채는 괴물의 다리 일부분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노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에서 어떤 몸통의 일부를 보여주고, 욕조가 있는 2층으로 다가가는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는 그 물로 가득 찬 그 지하에서 거의 화면 프레임 전체를 괴물의 얼굴로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그 관객과 괴물이 마주하고 있는 끔찍한 악몽 같은 씬이 연출이 되죠. 관객의 공포감이 점점 더 극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영화는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 백주대낮의 한강에서 괴물이 나타나죠. 영화 시작 12분 만에 등장을 했어요. 기존의 크리처 무비의 어떤 분식을 굉장히 깨려했던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나타나는 괴물이라는 설정이에요. 소리를 안 내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영화가 시시해지잖아요. 영화에서 스릴과 쾌감을 주려면은 조용히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설정을 한 게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구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내서 괴물의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거죠. 여기에서 약간 전략 게임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종의 게임 같은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아빠가 아들을 폭포로 데려가서 폭포 같은 이 큰 소리가 있으면은 괴물이 안 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초반에 굉장히 밑밥을 잘 깔고 출발한다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옛날에 고전 게임 중에서 코만도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담뱃갑 던져서
가서 막 시선 끈 다음에 사람 죽이고, 막 죽일 때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더 큰 소리 막 내게 하고 이런 거 있거든. 갑자기 생각나네, 코만도스. 그리고 또 버드박스라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영화가 있죠. 정체불명의, 정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대상을 보면은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된다는 굉장히 독특한 설정을 갖고 영화가 출발을 하는데, 뭐 집에 틀어박혀서 모든 창문이랑 문을 다 막아. 나중에 뭐 생필품 구해야 되니까 슈퍼마켓에 가는데 눈 가리고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설정, 기본 전제를 깔고 게임 같은 룰을 깔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관객들은 그 영화를 계속 눈을 뜨고 봐야 되잖아요. 영화 속 캐릭터들은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않을 수 없어. 봐야 돼. 거기서 오는 심리적 공포감이 있을 거란 얘기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디테일에 있는데, 이 영화에서 괴물이 나올 때가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괴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핵노잼이 될 수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빠가 모래를 뿌려서 발자국 소리가 안 나게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이 괴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흔적들이 이렇게 영화 초반에 많이 펼쳐지는데, 그동안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를 그 간의 어떤 많은 과정을 보지 않아도 몇 개의 시퀀스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가 러닝타임도 굉장히 짧거든요. 처음 밑밥을 깔면서 영화를 전개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영리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콰이어트 플레이스 2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1편에서 이 주인공 가족들 외에 다른 인물들이 나오지 않죠. 이 괴물들이 왜 소리를 듣고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안 나와요, 영화에는. 영화의 몰입이 그만큼 수월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겨를도 없고 후딱후딱 지나가니까. 근데 2편에서는 다른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기적인 캐릭터 있다고, 여기에. 그리고 또 답답한 캐릭터 있고, 이 세계관이 막 확장되다 보면요 무거워지거든. 그럼 1편에서 결국 주었던 어떤 충격과 감동, 이런 거를 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2편 예측을 잠깐 해보자면요, 예고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자동차 후진신이 나오는데요. 괴물이 세상을 점령하는 그 첫날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황폐해진 지구,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풍경을 보는 재미가 일단 있을 겁니다. 뭐니 해도 영화를 볼 때 어떤 재앙과 처음 마주하는 순간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쾌감? 스릴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월드워 Z 2012,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행 같은 영화 보면은 처음으로 그 좀비를 맞닥뜨리는 순간의 모습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재난 영화들이 재앙을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서 인물들의 리액션, 반응에서 재미를 선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화 방구석에서 불 끄고 혼자 감상하기 아주 좋은 영화로 콰이어트 플레이스 소개해드렸습니다. 팝콘과 백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